네. 그래서 사전에 이메일 뉴스레터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단 3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웨스턴 블러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질문 사항은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발표가 끝난 뒤에 제가 순서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질문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5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혹시 뭐 음향이 잘 안 들린다든가 뭐 하면은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질문하시고. 네. 말씀드릴 지금 내용은 여기 보시는 목차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이제 스템셀을 비롯한 연구 분야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제품의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인 심플이라는 미국에 위치해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웨스턴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에비, 제스, 마일로 3가지 장비들이 이제 웨스턴 관련된 장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아래쪽에 있는 것들까지 해서 전체적인 제품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웨스턴 패밀리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왼쪽에 있는 에비랑 제스라는 모델이 이제 3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동화 웨스턴 블러 장비들이어서 이제 요거를 묶어서 심플 웨스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거는 마일로우라는 장비라고 해서 이제 싱글셀 수준에서 웨스턴 블러스를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엘라라고 하는 장비는 이제 60분 안에 이제 샘플만 넣어주시고 나면 60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 엘라이자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모리스랑 MFI라는 장비는 이제 바이올로직스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이고요. 이제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CIF랑 CSDS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또 MFI라는 장비는 내 제형 안에 이제 서브비저블 파티클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왼쪽 위에 있는 앱이랑 제스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웨스턴 블러 실험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웨스턴 실험은 굉장히 많은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장비나 소모품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험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기존 실험 방식으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심플 웨스턴 장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단 3시간 안에 모든 과정들을 장비가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결과까지 자동으로 프로세싱해서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또 웨스턴 실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의 실험을 사용자가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각 과정에서 에러의 확률이 누적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제한성 이슈가 수반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숙련된 실험자가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하더라도 오늘 했던 실험 그리고 내일 했던 실험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제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잘된 실험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5에서 30% 정도의 제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자동화 웨스턴 장비인 심플 웨스턴으로 옮겨오시게 되면은 장비가 항상 입력된 값대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10% 이내의 제한성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플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단점들을 극복한 풀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젤을 만들거나 아니면 멤브레인을 트랜스퍼하는 과정, 아니면 뭐 안티바디를 인큐베이션하는 그런 모든 핸즈온 과정들을 장비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젤 만드는 것부터 해서 일렉트로포레시스, 그다음에 트랜스퍼, 이뮤노블러팅, 그리고 결과 디텍션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장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장비에 다 통합되어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캐필러리, 그러니까 모세관 안에서 모든 실험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어서 이게 각각 하나하나의 이제 레인이고 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비 구동 원리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제 캐필러리랑 그리고 전용 프리필드 플레이트가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될 거고요. 여기 플레이트 쪽에다가 샘플이랑 항체 같은 것들을 직접 실험자분들이 파이페팅 해가지고 캐필러리랑 같이 장비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지금 장비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필러리랑 플레이트가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그러고 나면 장비가 자동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태킹 젤을 빨아 올리고, 그다음에 세퍼레이션 젤을 빨아 올려서 이제 젤들을 굳히게 될 거고요. 그 뒤에는 미리 넣어주셨던 샘플을 장비가 빨아 올리게 될 거고, 이제 일렉트로포레시스가 진행이 되면서 들어가 있는 단백질들이 크기별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단백질들이 있는 상태에서 장비가 캐필러리 전체에다가 UV를 조사해 주게 될 거고요. 이렇게 UV를 쪼여 주게 되면은 단백질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이모빌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 뒤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을 제거하고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흘려주게 되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안티바디 흘려주게 되고, 세컨더리 흘려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ECL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뒤에는 장비가 캐필러리 영역 전체를 CCD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익스포저 타임 같은 경우에는 1초부터 512초까지 총 9단계로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결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일렉트로페로그램 데이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피크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슈도화된 가상의 밴드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이 방금 보셨던 전용 플레이트의 모식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실험자분들이 직접 샘플, 블러킹 버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안티바디, ECL, 워시 버퍼 같은 것들을 파이피팅해서 넣어주시게 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각 웰의 세로줄, 가로줄들이 다 독립된 칸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샘플이라던가 안티바디들을 좀 자유롭게 조합해서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듀싱 샘플, 넌 리듀싱 샘플이라던가 아니면 각기 다른 안티바디들을 이제 웰마다 다른 형태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방금 동영상으로 보셨던 실험 원리들을 나타낸 모식도가 지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 케미 기반의 웨스턴 블럿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 외에 장비에서는 이제 뭐 형광 웨스턴 블럿이라던가 아니면 토탈 프로테인 같은 것들도 확인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비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고자 하는 샘플이나 아니면 뭐 항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농도로 따졌을 때는 이제 0.2 마이크로그램 퍼 마이크로리터 농도의 단백질을 레인당 3람다만 걸어주시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샘플로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대략 레인당 0.6에서 1.2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장비 구동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9 to 6 근무 기준으로 하셨을 때 최대 3판의 실험을 돌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판의 실험에는 최대 25개의 레인을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요. 이제 25 곱하기 3 한 다음에 이제 레더를 빼게 되면은 하루 최대 72개 레인의 데이터 포인트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려놓고 오버나잇으로 돌려놓고 이제 퇴근하셨다 다음날 오셔서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 파이페팅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좀 숙련되시고 나면은 한 30-4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다 보니까 좀 간단하고 빠르게 실험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샘플, 똑같은 항체를 사용해서 반복 실험을 했을 때 거의 하나의 피크처럼 보일 만큼 재현성이 우수한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현성이 우수한 장비이다 보니까 이제 숙련자가 실험을 하든 초심자가 실험을 하든 항상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별도 옵션 사항이긴 한데요. 이제 마치 엘라이자 하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프로테인의 농도별로 걸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스탠다드 커브를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이거를 또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계신 셀 라이세이트나 아니면 플라즈마처럼 이제 크루드한 샘플 안에 이제 내 타겟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21 피코그램 정도가 애기들 21 피코그램 정도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릴레이티브 퀀티피케이션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좀 더 친숙하실 것 같은데 이제 베타 액틴이나 겟DH 같은 이제 하우스키핑 진을 사용해서 이제
네, 타겟이랑 대비했을 때 상대적인 발현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계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타겟을 뭐 두세 개 정도 붙여서 보실 수 있는 멀티플렉싱 실험도 가능하고요.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 항체들을 좀 섞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플레이트에다가 프라이머리랑 그리고 세컨더리 안티바디 자리에다가 이제 필요한 항체들을 다 칵테일 형태로 섞어서 똑같은 양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뭐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호스트가 달라도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같아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록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샘플들에서 웨스턴 결과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플 웨스턴의 초기 모델인 웨스라는 장비가 이제 출시된 지 사실 10년이 넘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기본적인 셀이나 티슈 라이세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셀 컬처 숲을 사용해서 뭐 시크리션된 프로테인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엑소좀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뭐 오가노이드나 IP 샘플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제품 제조사와 그리고 전 세계 고객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기 위쪽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시면은 이게 실제 화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3,000여 개의 타겟들이 이제 밸리데이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저기 검색창에다가 원하시는 타겟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항체의 카탈로그 넘버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해서 검색하시면은 이제 어떤 실험으로 어떤 조건으로 실험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이제 뭐 학교, 제약사, 바이오텍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거래처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장비를 사용해서 퍼블리시된 논문들도 지금 1,500여 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레퍼런스 관련해서는 염려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장비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케미 기반의 웨스턴 블롯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SDS 페이지 하시고 나서 이제 뭐 쿠마시 블루 스테이닝이나 뭐 실버 스테이닝 같은 것들을 하셔서 토탈 프로테인 보시는 뭐 그런 기능처럼 왼쪽에 있는 토탈 프로테인 확인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는 스테이닝하는 방식은 아니고 캐필러리에 로딩된 단백질들의 바이오틴을 레이블링 해가지고 사용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형광 기반으로 해서 웨스턴 블러 실험도 가능하고요. 이제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인 제스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초록색 색깔인 IR 파장대 그리고 빨간 색깔인 NIR 파장대 2가지 형광 디텍터가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2가지 형광 채널 그리고 케미 채널 가지고 총 3가지 채널을 이제 원하시는 조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1-2가지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3개를 동시에 채널을 써서 웨스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달리하게 되면은 좀 얻어가실 수 있는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채널이 완전 분리된 형태이다 보니까 토탈이나 포스트폼 같은 이런 동일한 사이즈 타겟을 보실 때 이제 채널만 달리하시고 나서 이제 한 번의 실험으로 이제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조사에서 형광 웨스턴 블러 실험 관련해서 최근에 2세대 제품도 출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사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시중에 있는 모든 형광 기반의 웨스턴 실험들에 대비했을 때 이제 민감도가 50도에서 100배 정도 좋아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세컨더리 안티바디에 바로 형광 이제 다이가 붙어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요거랑은 달리 이제 새로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더리 안티바디에 특수한 DNA 올리고가 이제 붙게 될 거고요. 이 올리고가 붙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그 형광 물질이 계속 이렇게 붙어서 증폭할 수 있는 이런 앰플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띠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광 다이를 계속 붙여주는 실험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과정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존이랑 대비했을 때 실험 시간이 길어진다던가 하는 특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케미 실험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도 지금 새로 나온 2세대 형광으로 하실 때 이제 LOD 값이 훨씬 낮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케미 대비해서도 원감도가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단 한 번에 한해서 웨스턴 실험하시고 나서 붙어있는 항체를 스트리핑했다가 또 다른 항체를 새로 리프루빙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기능을 이제 심플 웨스턴에서 리플렉스라고 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과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계, 그러니까 샘플 주입해서 세퍼레이션하고 이제 항체 붙이고 결과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스트리핑 해줄 수 있는 버퍼 하나만 따로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제 실험이 진행되고 나서 장비가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있던 항체들을 싹 스트리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핑하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원하시는 또 다른 항체를 붙여서 웨스턴 실험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토탈 프로테인 실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웨스턴을 하실 건지 아니면 토탈 프로테인을 보실 건지는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앞서 형광에서 하실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토탈이랑 포스포콘도 이제 한 번의 실험으로 같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제 토탈 프로테인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대개는 이제 뭐 게티츠 같은 하우스키핑 지인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하시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 많이 이렇게 상용화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일부 저널에서는 이제 뭐 셀의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 타입에 따라서 이제 요런 하우스키핑 지인들의 이제 발현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탈 프로테인을 같이 확인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 사항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단백질 대비했을 때 내 타겟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동으로 이제 에어리아 값을 가지고 이제 코렉티드 에어리아 값으로 보정해서 나타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 타겟의 발현량 비교를 하실 때도 요 값만 사용하시면은 손쉽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스, 에피 요 두 가지 장비인 심플 웨스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관련된 소모품들도 이런 식으로 다 키트화가 되어 있고 또 전용 소프트웨어도 프리 다운로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별도로 준비해 주실 부분은 이제 가지고 계신 셀 라이세이트랑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단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장비들 간에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두 가지 제스 그리고 앱이라는 이제 두 가지 장비가 메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기본적인 장비 사이즈 그리고 뭐 기능 그리고 이제 소모품 같은 것들은 다 똑같고 서로 호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동 시간이라든가 원리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케미 기반의 웨스턴 실험을 했을 때는 이제 총 3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리핑 기능인 리플렉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5시간의 실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캐필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개랑 25개 두 가지 타입이 나와 있어서 이제 레더를 제외하면은 12개 또는 24개 타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에 웨스턴 하시는 것처럼 이제 킬로웨톤수,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퍼레이션하는 웨스턴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스랑 에비 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스에서는 형광 기반의 웨스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이제 큰 특징이 있고 또 부가적인 기능이기는 한데 이제 블러드 이미징이라고 해서 기존에 매뉴얼로 웨스턴 블럿 하셨던 멤브레인이 있으시면은 여기 장비에 멤브레인이랑 ECR 넣고 같이 좀 케미작처럼 찍어보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지금 파란 색깔 세 가지 장비들은 이제 빅박스라고 해서 최대 96개의 샘플을 오버나잇으로 돌릴 수 있는 웨스턴 기반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워낙 좀 고가 장비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내에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모델들에 따라서 이제 제스나 에비처럼 사이즈 기반으로 세퍼레이션하는 장비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팽이랑 나노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I 값을 가지고 나뉘어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지 베리언트들을 본다던가 할 수 있는 장비이다 보니까요. 이제 좀 포스포릴레이션 관련된 뭐 아이소폼들이나 아니면 이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볼 때 데이터를 조금 더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짧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왼편에 있는 세퍼레이션 모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캐필러리랑 전용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는 뭐 기본적인 워시 버퍼나 아니면 뭐 로딩 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레더 같은 것들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요 키트를 선택하실 때는 일단 분석하시고자 하는 사이즈 레인지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12에서 230kDalton짜리 세퍼레이션 레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스몰 사이즈라든가 라지 사이즈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이즈 레인지를 선택하시고 나서는 이제 레인 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개랑 25개 두 가지 타입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8이라는 숫자는 이제 요 캐필러리가 8개 들어가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디텍션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제외한 나머지 시약류들이 다 동봉돼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자 하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호스트에 따라서 일단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케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안티마우스, 레빗, 고트, 휴먼 IgG 네 가지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용 블러킹 버퍼랑 그다음에 ECL 그리고 이제 스트랩타비딘 HIP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티닐레이션 돼 있는 레더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이 들어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각 모듈의 타입에 알맞는 세컨더리 안티바디들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8/25 캐필러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하나랑 디텍션 모듈 하나가 거의 1대1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비 스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내용과 같고요. 어세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케미 웨스턴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레인단 0.6에서 1.2 마이크로그램의 단백질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사이즈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트에 따라 세분화되긴 하지만 2에서 440kDalton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징에 대한 CV는 10% 이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용 소프트웨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험 구동하시기 전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샘플이랑 그다음에 뭐 1차 항체들의 이름이나 이제 농도 같은 것들을 기재하신 다음에 장비를 구동해 주시면 되고요. 3시간 정도 동안 실험이 진행되면서 각 실험이 어느 단계까지 넘어왔는지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나타내서 보여드리게 되고요.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퍼레이션 되는 양상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은 이제 샘플에 같이 섞어 주셔야 되는 마스터 믹스가 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 마스터 믹스 안쪽에 이제 플루오레센스 스탠다드 프로테인이 두세 가지 정도가 사이즈별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제 젤 탱크 내려가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광들이 세퍼레이션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렉트로패러그램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요 피크들에 대한 이제 킬로달톤 수, 아니면 이제 피크 하이트 값, 아니면 에어리아 값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발현량 확인을 하시고자 할 때는 요 에어리아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방금 보셨던 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상의 밴드 이미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 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인 순서를 뭐 바꾸신다든가 아니면 원하는 레인만 선택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발표 자료 같은 피규어를 간단하게 좀 만드실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심플 웨스턴 장비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템셀 쪽이랑 그다음에 엑소존 EV 그리고 오가노이드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네. 스템셀 분야 쪽으로 해서는 지금 제조사에서 이제 재생의학 분야로 해가지고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나와 있고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휴먼 iPSC 셀을 이제 특정 프로테인이랑 스몰 몰리큐를 사용해서 이제 3점 레이어로 분할을 시켰고 이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플루리포텐시 마커의 발현이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을 확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몇 가지 프로테인이랑 이제 스몰 몰리큘들을 사용해서 메소덤, 엔도덤, 엑토덤 세 가지 리니지로 분할을 시켰고요. 이제 분할시키는 과정에서 24시간이랑 그리고 이제 72시간이 된 시점에서 이제 각각의 분화 단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플 웨스턴 실험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고전적이고 친숙하신 방법인 ICC 스테이닝을 진행해가지고 서로 교차 확인을 진행을 했고요. 우선 ICC 결과에서 이제 메소덤 마커인 이제
큐리, 그다음에 이제 엔도덤 마커인 삭스17 그리고 엑토덤 마커인 OTX2가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심플 웨스턴 실험에서는 이제 플루리포탄시 마커인 나노그, 악트3, 그다음에 삭스2가 시간에 따라 점점 발현이 사라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ICC 실험법으로는 이제 육안으로만 좀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정성적인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반해서 저희 장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정성적인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분화에 따른 시그널링 패스웨이도 같이 확인을 했고요. 이제 iPSC에서 이제 메소덤으로 분화가 되면서 이제 줄기세포의 플러리포탄시를 좀 조절해주는 요소인 이제 AKT랑 포스포 AKT가 어떻게 발현이 바뀌는지를 확인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렇게 포스포 AKT 픽이 있다가 이제 분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얘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실험하시는 과정이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토탈 프로테인 디텍션 기능을 사용하신다면은 이제 액틴 같은 하우스키핑 진 없이도 결과를 노멀라이제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포가 분화됨에 따라서 뭐 포스포 AKT는 줄어들고 또 역으로 얼크나 RS6 같은 경우는 증가되는 것들을 이제 또 제조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게 지금 토탈이랑 포스포폼의 AKT, 얼크, RS6 요 총 6가지의 타겟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단 한 번의 실험으로 결과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샘플도 한 가지만 사용한 게 아니라 8가지 종류의 샘플을 가지고 단 3시간 안에 결과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줄기세포의 뭐 진 익스프레션이나 뭐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을 확인하는 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RT-P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테인이 아닌 RNA 결과라는 특징이 있고 또 포스트 트랜스크립션 모디피케이션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또 특징이 있고요. 네, 또 ICC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이스루풋으로 실험이 좀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량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또 팩스도 사용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셀 안쪽에 위치해 있는 타겟이나 아니면 프로테인 아이소폼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메스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워낙 고가 장비이기도 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메소드들의 단점을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심플 웨스턴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엑소 좀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엑스트라 셀룰라 베시클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게 엑소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EV라고 이제 또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EV는 어떤 물질이냐면은 이제 모든 세포 내에서 생성된 다음에 세포 외부로 방출되는 베시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맡고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막 안쪽에는 이제 다양한 단백질, 지질, 핵산 같은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고 각 세포 유래에 따라서 다른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EV 같은 경우는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크기들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의 베시클을 엑소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엑소좀이랑 EV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쪽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아니면 이제 각 만들어진 치료제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재생의학 아니면은 이제 백신 어주번트 같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메센키말 스템셀이나 아니면 아디포즈 스템셀 연구자분들의 엑소좀 연구가 활발하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서 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소좀이랑 EV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웨비나라던가 이제 뭐 관련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국내외로도 실제 연구에 사용 중이신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EV 마커들이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샘플 유형이나 뭐 아니면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순수한 E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하나의 레인에 600 나노그램의 EV만 있어도 충분히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퀴아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EV 아이솔레이션 키트와도 굉장히 호환성이 잘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0.2에서 4ml 정도의 샘플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총 400 마이크로리터 정도 볼륨의 EV 샘플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400 중에 단 1%의 볼륨인 4람다, 3람다 정도만 사용하시면은 이제 제스에 돌려가지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솔레이션 하시는 과정이 25분 정도 걸리고 샘플 제스에서 프랩하시는 과정이 30분, 그다음에 장비 구동하는 시간이 3시간밖에 걸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엑소존 아이솔레이션부터 해서 웨스턴 결과 확인하시는 데까지 단 4시간이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가노이드에 관해서는 다들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오가노이드란 이제 주위 세포나 아니면 그 외의 세포들을 이제 3차원으로 배양을 해서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장기와 유사한 형태 그리고 특성을 지니는 미세 조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2D로 컬처하는 셀과는 달리 각 장기와 유사한 특징들을 지니고 또 나아가서 일부 기능들을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간 디벨로프먼트 연구라던가 아니면 질환 모델링 아니면 약물 스크리닝이나 독성 테스트 아니면은 이제 맞춤 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실 때도 이제 자동화 웨스턴 장비가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레인당 0.6에서 1.2 마이크로그램의 프로테인으로도 충분히 결과가 나온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 3시간 안에 24개 레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 하이스루프 웨스턴 장비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단 3 마이크로리터의 샘플을 필요로 하다 보니 샘플량의 한계가 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멀티플렉싱 기능을 사용해서 포스포나 토탈폼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마커들을 이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단 하나의 캐필러리에서 한 번의 실험만으로도 여러 타겟 단백질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기존 웨스턴 블럿 실험에 비해서 좀 제한성이 우수하고 또 정량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린다는 점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샘플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웨스턴을 돌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어가지고 손쉽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장비에 대해서 소개드릴 내용은 이 정도까지이고요.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